저도 마이크는 잡기 참 싫어하는데 마이크 잡으면 놓기가 싫어요. 한국 사람들 노래 안 부르는 사람한테 마이크 딱 한번 주면 마이크 안 놓는다고 마치. 그죠? 박병호 학장님이 말씀도 하셨죠. 노인들한테 절대로 마이크 주면 안 된다고. 저도 노인인 것 같습니다. 일본 이야기 하나 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이것도 상미의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47개 도도구 연중에서 이제 2개 정도 빼놓고 다 본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와카야마 현을 안 간 것 같고요. 야마나시 현 안 가고는 다 갔습니다. 상미의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자연스럽게 좀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좀 알게 된 거죠. 근데 일본은 워낙 깊은 나라라서 잘 쓰여진 일본론이 참 구하기 힘듭니다. 일본론은 유명한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쓴 국화와 칼이라는 책이 제일 유명한데 그 사람은 일본에 한 번도 안 오고 문서로 것만 가지고 썼는데 지금도 잘 썼다고 하는 국화와 칼. 우리나라에서는 김용문이라는 수학자가 쓴 일본론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본론 전체, 일본 전체를, 그리고 이어령 선생이 쓴 축소지향의 일본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고요. 일본을 잘 아는 사람이 사실은 한국에 참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도는 쓰기가 어렵습니다. 극과 속이 다르고요. 또 나라가 워낙 크고 또 일본이 걸어온 역사가 세계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 독특한 나라 중에 하나가 천황제입니다. 천황제. 천황제가 일본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은 일본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영향력하고도 다르고 세계 어느 나라하고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천황제를 이해를 못하면 일본을 이해 못하게 되는데 또 이 사람들은 천황제가 2600년 동안 한국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또 심하고 중간에 보면 여기도 쿠데타 일어나고 해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그런 게 참 많습니다. 한국과 일본 관계는 제일 비유하기가 좋은 게 프랑스와 영국과의 관계입니다. 프랑스와 영국과의 관계가 영국과 유럽 대륙의 관계, 일본과 아시아 대륙의 관계 이렇게 놓고 보면 참 비슷합니다. 영국의 역사를 보면 켈트족이 살다가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몇백 년 지배하다가 로마가 빠져버리니까 앵글로족, 섹슨족이 들어와서 순차적으로 정착해서 살다가 그래서 그 쫓긴 켈트족은 다시 불란수로 넘어오고 그게 브리타니아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바이킹이 막 와가지고 완전히 휩쓸고 한때 바이킹 지배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바이킹의 일부인 노르만디에 살던 노르만이 1066년에 윌리엄 공의 지배로 와가지고 앵글로 섹슨족을 싹 없애버리고 싹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하루 만에 다 죽여버리고 지배민족이 되었습니다. 노르만 지배민족. 노르만은 바이킹입니다. 바이킹인데 불란스에서 오래 살다가 불란스 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잉글랜드의 지배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속에 지금 25%가 불란스 말입니다. 영어의 어원입니다. 그리고 영어가 굉장히 고급입니다. 14세기까지는 동영어가 프랑스어였습니다. 그러다가 앵글로 섹슨족이 인구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영어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15세기, 16세기부터 오늘 우리가 보는 영어로 바뀌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일본이라는 나라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문 문화권인데 이 사람들은 아마 남방계통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가 아시아 대륙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죠. 민족 이동이 시작됩니다. 민족 이동이 순차적으로 파도처럼 쭉 밀려가는데 특히 서기 3세기, 4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북방민족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5호 16국 시대가 일어나가지고 그 오랑캐들 5오랑캐가 16개 나라를 만드는 대혼란이 수백 년 동안 계속했죠. 그 일파가 그 흐름 하나가 한반도로 들어옵니다. 한반도로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세웁니다. 부여를 세우고 고구려 세우고 백제 세우고 신라 세우고 가야를 세우고 그 흐름이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일본의 지배민족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반도에 좀 오래 살다가 넘어간 경우가 많으니까 가야 세력도 넘어가고 신라 사람들도 넘어가고 백제 사람들도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앵그로족, 색선족, 노르만족, 바이킹족이 넘어가는 식으로 다 한반도를 거쳐서 지배민족 기준입니다. 일본에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서 군데 자기 나름대로 세력권을 만들었다. 가야 세력권은 규슈, 신라는 저 시마네 이런데, 그 다음에 백제는 나중에 긴지지방, 오사카 이런데 근거지를 만드는 고대 국가 시대가 열리는데, 이게 결국 나중에 이제 한반도가 통일돼 버리니까 일본도 비슷한 시기에 왕권을 강화해가지고 통일된 일본이 나타나는 거죠. 거기서 천무천왕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통해서 7세기 말에 정권을 잡습니다. 천무천왕이 쿠데타 되는 과정을 보면 신라 도레인들이 막 지원을 해요. 천무천왕이 신라 도레인의 도움을 받아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때는 백제 엘리트들이 많이 피난 와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실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역사책을 남깁니다. 그게 고사기 일본서기입니다. 특히 일본서기. 일본서기는 730년대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거 나온 걸로는 삼국사기보다 400년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은 신화와 역사의 사실이 막 뒤섞여가지고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본서기의 반은 신라를 욕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일본서기의 반은. 그러니까 백제를 쫓아낸, 가야를 쫓아낸 신라를 주적으로 삼는 거예요. 일본 서기를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역사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신라를 미워합니다. 왜냐? 자기들의 고향인 가야도 먹어버리고 우방 세력은 백제도, 그리고 일본 서기를 쓴 사람 중에서 백제 도레인이 많았어요. 백제 도레인이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에 대한 원한을 담아가지고 쓴 책이 일본 서기입니다. 그 일본 서기를 보면 신라 욕하는 게 아주 직설적입니다. 그걸 가지고 배운 일본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증오심, 신라에 대한 증오심이죠. 또 하나는 동경심, 고향인데 하는 두 생각이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라가 통일해가지고 한반도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려도 사실은 그 신라의 후속 정권이거든요. 신라는 망할 때 아주 슬기롭게 망해가지고 그 지배 세력이 고려의 지배 세력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쭉 이어지다 보니까 신라가 한반도의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신라를 미워하는 게 한국 사람을 미워하는 거 이렇게 대치된 바가 있습니다. 천황의 가야계, 백제계, 신라계로 분류를 했는데 아마 가야계가 원조고 그 다음에 백제계로 중간에 잠시 신라계, 백제계로 이렇게 바뀌었던지 어쨌든 천황가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건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거죠. 그러나 가장 오래 동안 정권을 잡았던 거는 역시 백제계통이죠. 백제계통은 이 신라가 상통이란 그 무렵부터 일본도 이제는 조선에 대한 야망을 포기합니다. 그때부터 자기 나라를 잘 만들겠다고 하면서 일본 고대 국가를 만들어냈는데, 그때부터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영혼이, 백제 사람들이 일본의 영혼을 잡았다 저렇게 느꼈습니다. 백제 사람들이 한반도는 신라한테 빼앗겼지만 일본에 와서 일본인의 영혼을 잡은 게 백제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정교한
미적 감각이 백제와 다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잘 쓴 기행문 중에 시바리 오타라가 와서 한국을 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바리 오타라가 와서 한국을 가다. 이분이 자기 체험을 이야기해요. 경주에 오면은 이게 뭐 남자답고 말이죠. 뭐 고분이 있고 굉장히 힘을 느끼는데 뭔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게 미적 감각이나 이런 것도 안 먹고. 근데 부여에 딱 갔더니 고향에 온 것 같더라. 부여에 온 거니까 고향과 같더라. 그게 아마 이 일본 사람 몸에 붙어 있는 어떤 DNA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일 간의 갈등은 백제 신라 갈등입니다. 백제 신라 갈등이 이렇게 오랫동안 묵히고 원한스럽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일 감정으로 바뀐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역사적 진실은 지방에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이야기 안 합니다. 지방에 가면은 다 이즈모 신사는 신라 사람들이 와서 만든 거고 뭐 이런 이야기 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 신사를 쭉 족보를 따지면 신라계 신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은 그걸 이야기를 안 해요. 일본은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자기 민족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고백을 하지 않아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아니 영국은 우리가 로마로 지배를 받았다, 바이킹의 지배를 받았다, 그 숨겨놓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본은 이걸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 천황 때문이죠. 천황은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오로지 일본에서 생겨난 만세 일계다. 이걸 지키려면은 천황의 신화를 지키려면은 한반도로부터 영향을 부정해야 돼요. 그러나 천황 자신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한 발 뒤로 물러난 뭡니까? 악기에도 인터뷰에서 우리 할머니 쭉 올라가면 백제 황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걸요 일본 언론이 일부러 국산합니다. 보도를 안 합니다. 근데 그게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일본 고사기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그냥 이야기한 건데도 보도를 안 해요. 일본 천황이 한국에 정말 오고 싶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물러난 사람. 오늘 이야기를 너무 오래 해서